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프 보고 확인해 볼게요. 기본적인 그래프의 형태를 보기 전에 식 먼저 살펴봅시다. 이차 함수의 형태는 y는 ax의 제곱에서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가 바로 이차 함수의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차다 보니까 절대로 n은 0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자, 요 함수의 기본적인 식이 y는 x의 제곱이었던 겁니다. 자, 요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가지고 적당히 평행 이동이나 확대 축소의 개념을 이용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그림 한번 그려보고 갈게요. 일반적으로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y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각 격자를 몇 개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1, 여기 2, 여기 3 이렇게 있고요. 여기 4 격자를 좀 그려봅시다. 모른 종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3, 4 이렇게 있고요. 음수 쪽도 이렇게 있겠죠. 자,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0일 때는 0 지나가죠. 요 점을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점이 지나간다. 자, 1일 때는 1이 되고요. 2일 때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점을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마이너스 1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의 그림도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들을 선으로 연결한 게 y는 x의 제곱의 그림이 되겠죠. 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자, 이러한 그림이 표현될 겁니다. 자, 이러한 그림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애초에 그림이 이러한 그림이었고요. 자, 이러한 그림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한 것은 자, 이렇게 1만큼 이동하죠. y축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되어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각각 평행 이동의 흔적을 보여주더라는 얘기가 되고, 그를 식으로 표현한 것이 자, y 대신에 y-2를 대입해야 하며 x 대신에 x-1을 대입해야 하는 이러한 식의 구조로 바뀌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잘 보면요. 그 식을 잘 보게 되면 y는 x-1의 제곱에서 2를 더한 식이 되며, 자, 요 식이 바로 꼭지점의 정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꼭지점은 자, x가 1일 거고요. y는 2가 되는 이러한 식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식, 이거 말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의 그림이라면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간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y는 x의 제곱의 식과 같죠. 그 말은 원래의 그림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림이 되다 보니 그림의 형태는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x의 제곱과 마이너스 x의 제곱이 기본 두 가지의 그림이다 보시면 되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1,2인 그리고 최고치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얘를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계 방정식입니다. 자, 추계 방정식이란 개념은 꼭지점의 x 좌표를 말하게 되고요. 추계 방정식은 2차 함수에서 제1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을 적당히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했을 때요. a가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x 마이너스 플러스 2a분의 b 표현되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어서, 자, 이게 일반적인 꼭지점의 좌표는 각각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가 x, 자, 꼭지점의 x 정보가 되고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요게 꼭지점의 y 정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것은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x 방정식이요. 즉 추계 방정식이 가장 중요했죠. 즉 꼭지점의 x 좌표가 추계 방정식이 되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y는 a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에서 자, a가 의미하는 것은 볼록성을 판단하는 기준 됩니다. 자, a가 만약에 양수라면요. 자,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고요. a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그리고 b가 의미하는 것은
축의 방정식과 같이 A를 판단하게 되죠. A와 B가 축의 방정식과 관련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 축방은 마이너스 2A분의 B,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판별식 중요하죠. D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판별식은요. 자,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만난다면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판단하는 도구로 판별식이 이용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그리고 y는 0이다라는 상수 함수, 즉 y는 0이라는 것이 바로 x축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x축과 지금 그려진 2차 함수와의 교점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방정식에서 나왔던 이 판별식이 이 두 개의 함수를 같다라고 만들었을 때의 식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y는 ax의 제곱이 되고요. a의 값은 a의 부호가 볼록성을 판단한다라고 했었어요.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이며 음수라면 위로 볼록이겠죠. 자, 기본적인 그래프다 보니 꼭지점 정보, 축의 방정식 정보 이런 건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특히 4번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이 가까워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2차 함수 같은 경우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이라면 최초에 그려진 y는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적당히 평행 이동했고요. n만큼 평행 이동했겠죠. 자,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이러한 새로운 그래프가 얻어지게 되며, 자, 이 식에서 꼭지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꼭지점의 x좌표는 m이 되며 꼭지점의 y좌표는 n이 된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축의 방정식도 이것을 0으로 갖는 x값인 m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 일반적인 형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 또한 핵심은 꼭지점의 x좌표, 즉 축의 방정식이 핵심이 된다는 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와의 관계는, 자, 함수를 방정식 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일반적인 2차 함수가 y는 0이다라는 상수 함수랑 두 개를 같다라고 놨을 때요. 지금 y는 0이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개를 같다라고 놨을 때 얻어지는 방정식의 해가 곧 알파와 베타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판별식이나 아니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나 알파 베타의 중앙값인 축의 방정식이나 아니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인 요 알파 베타의 거리를 쉽게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판별식이 x축과의 교점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특별한 직선이 개입되지 않으면요, 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은 x축이라는 함수, 즉 y는 0이라는 함수와 교점을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축이 아닌 일반적인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일반적인 2차 함수와, 자, 일반적인 직선과의 구조도 교점이 발생하는 경우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를 각각 방정식화 처리하여 접근하시면 됩니다. 즉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 두 개를 같다라고 놨을 때 만들어지는 방정식의 해가 곧 교점의 x좌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방정식의 해가 곧 교점의 x좌표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방정식에는 x축, 자, 교점의 x정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는요, 특정한 범위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너스 2a분의 b, 즉 축의 방정식에서 최대값을 갖거나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이다 보니 최소를 갖게 되고요. a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이다 보니 최대값을 갖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는 p값은 축의 방정식인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완전제곱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x의 정보, 완전제곱식 안에 있는 x 값이 어떤 값일 때 0이 되는지를 관찰해요. 그래서 그 값이 추계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뭐 최대체수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추계 방정식이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계 방정식이 알파와 베타 사이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그림 같은 경우라면 최소값이 p일 때가 되고요. 자, p에서부터 즉 추계 방정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같은 이유로 위로 볼록일 때는 추계 방정식에서 최대를 갖게 되고요. 추계 방정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곧 최소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아래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볼록일 때도 같은 이유로 최대 최소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되고요. 추계 방정식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면요, 양 끝값이 계산되어서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대값, 이렇게 접근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어요. 자, 이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1, 3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얘를 방정식 처리했을 때요, 얘를 는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방정식의 해가 1, 3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자, 두 근의 합은 두 개를 더한 4가 될 거고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a로 표현될 겁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8인 게 확정되고요. 자, 두 근의 곱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근의 곱은 1과 3의 곱이다 보니 3일 것이고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b를 만족하겠죠. 따라서 b의 값은 6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b 빼기 a의 값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6에서 8을 더해야겠죠. 자, 14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2차 함수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4a 주어져 있어요. 자, 이러한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고, 자, 그 두 점의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2,0이라는 것과 b,0이다 라는 이 정보는 뭐죠? x절편을 주고 있는 겁니다. x절편. x절편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을 말하게 되고요. 그는 이를 0으로 만들었을 때 방정식의 해가 2,b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x = 2, x = b가 곧 이 방정식의 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을 찾아봅시다. 두 근의 합은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플러스 b가 될 것이고요.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두 근의 곱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근의 곱은 2b가 될 것이고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는 4a가 되어야 합니다. 자, 대입해서 처리할 수 있겠네요. 자, a 대신에 b 플러스 2를 대입할 겁니다. 그럼 2b는 4에 b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2b는 4b 플러스 8. 따라서 2b가 8을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8이 되어서 자,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b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자, b가 마이너스 4예요. b가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ab 값을 구해놨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ab를 찾아서 새로운 2차 함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새로운 2차 함수는요, 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6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y는 자, x의 제곱 그대로 갈 거고요. 자, b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요. 그럼 플러스 4x 될 거고요. a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죠? 절대값 a분의 루트 t였었습니다.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거리는 두 근의 차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는 것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a 값은 1이 되고요. 루트 4분의 d 쓰는 거 아니랬었어요. b제곱이 16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그래서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되어야겠네요.
따라서 루트에 16에서 48을 더해야겠네요. 루트에 60, 4입니다. 따라서 8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를 구하라.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d를 사용하게 됐고요. 자, 답이 8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서술형에서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제곱 후 루트를 이용해야 함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를 제곱한 것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었고요. 자, 그 결과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다 보니 이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를 제곱한 것에서 4배의 알파 베타를 빼면 계산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계산하되 그 결과를 루트 취해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의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진행했었죠.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가 다음 유형이 됩니다. 자, 652번 문제는 이차함수 주어져 있고요. 이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래요. 그러면 요것을 0을 하고 잡았을 때 이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 결과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자, b-의 제곱, k의 제곱을 말하게 되고 마이너스 a 곱하기 c 그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9가 되는군요. 자, k 지워지고요. k 제곱은 지워지고 자, 3k 마이너스 9가 표현되어서 그 결과가 0보다 커야 하는 상황입니다. 9를 이항하고 3으로 나누게 되면 k 값은 3보다 커야 한다. 이것이 이제 k의 범위가 되고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은 4를 답으로 채택하셔야 합니다. 자, 656번이에요. 이차 함수가 그래프가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라고 했어요. 자, x축에 접한다는 것을 문제에서 만났을 때는 당연히 판별식, 판별식 0인 것을 이용하셔야겠죠. 자, 그러나 실수 k에 관계없다라는 얘기는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라고 했었어요. k의 항등식. k의 항등식 만나면 두 가지가 생각나셔야겠죠. 첫 번째는 k로 묶는다. k로 묶는다. 두 번째는 k가 혹시 2차 이상의 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내림차순 정리, k의 내림차순 정리. 이것이 이제 우리 항등식에서 처리가 되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일단 판별식 한번 잡아봅시다. 짝수 판별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b-의 제곱 a-k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따라서 k의 제곱에 가로가 필요하겠네. 플러스 4k 자, 플러스 b가 0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전개해 봅시다. 자, k의 제곱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ak 그리고 a의 제곱도 보일 거고요.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되어서 자, 그들을 더하는 겁니다. k 제곱 지워지게 되고요. 자, k로 묶을 겁니다. 남아있는 식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k의 개수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k의 상수 취급되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b 그 결과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다 보니 이것도 0이 되어야 되고요. 동시에 이것도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a 값은 마이너스 2로 확정되죠. a가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4에서 b 뺀 게 0 돼야 됩니다. 따라서 b 값도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a 곱하기 b를 묻고 있어요. 자, 마이너스 2와 4를 곱한 마이너스 8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이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직선은 일반적인 직선을 말하게 되겠죠. 자, 직선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요. 직선과 이차 함수를 같다고 놨을 때 판별식을 조사해요. 뭐 양수라면 두 점에서 만나고 음수라면 만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두 개를 같다고 놨을 때의 방정식이 해가 의미하는 것이 뭐였죠? 교점의 x 좌표가 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2차 함수 주어져 있고요. 직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과 2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두 개를 방정식으로 처리한 근이 각각 마이너스 1과 2가 근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2x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는
이차 함수와 2x 플러스 b를 갖다 놨어요. 자, 이 방정식의 해가 각각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2x를 이항합시다. 2x의 제곱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3에서 b를 뺀 요 식이, 자, 요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과 2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근의 합 볼게요. 두 근의 합을 계산하시면요. 자, 실제로 두 개를 더하면 1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값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a-2를 만족을 해야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2의 값이 a-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a 값은 0으로 확정되네요. 자, 두 근의 곱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과 2를 곱했어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뭐였죠? 2분의 3 빼기 b입니다. 2분의 3 빼기 b가 되겠죠. 자,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3 빼기 b의 결과랑 같아져야 하고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b를 자리 바꾸게 되면 b의 값은 7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b가 7, a가 0인 상황에서 b 빼기 a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어야겠죠. 자, 659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고요. 직선 나와 있어요. a, b라는 두 점에서 만난다 했네요. 자, a의 x좌표가 3 나와 있을 때 b의 x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아니, b의 좌표를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라면 그래프의 대략적인 추론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 2차 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그려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직선도 하나 있겠죠. 자,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여기를 a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여기를 b점이라고 하고 처리해 볼게요. 자, 그럼 방정식으로 이를 만들기 위해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x에서 1을 뺀 결과가, 자, 3x 플러스 k를 만족해야 되고,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한 근이 3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x가 3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3을 대입해서 k를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3을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러면 3 대입하면 9이 18에서 3을 빼고 1을 빼요. 그럼 14가 나오죠? 자, 3을 대입하면 9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여기는 14가 9 플러스 k를 만족하다 보니, 자, k 값은 5가 되는 것이 확정됩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어내시는 겁니다. 자, k 대신 5를 대입하게 되면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3x. k가 5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5 처리되겠죠? 자,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6은 0. 이 방정식을 2로 나눌게요.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처리돼서 인수분해 잘 됩니다. 3, 1은 3. 마이너스 1로 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x값은 근이 하나가 3 나왔고요. 하나가 마이너스 1 나왔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가 a가 되겠네요. 여기가 b가 되겠죠. x의 정보가 하나가 3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3이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마이너스 1을 이제 대입해야 돼요. 함수 값을 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점의 좌표를 묻는 거예요. x 값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점의 좌표가 뭔지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b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대입하면 됩니다. 직선에 대입합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3에서 5를 더한 결과다 보니 마이너스 1,2가 자, b의 좌표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합니다. 자, 2차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다 라는 2차 함수와 직선 2x-4 주어져 있죠. 자, 그 두 개의 교점을, 두 함수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어요. 물론 x좌표를 말하고 있죠.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걸 얘기합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고 1차 함수, 기울기가 2다 보니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이때 만나는 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여기가 알파가 되고요. 요점의 x 정보가 베타가 되겠죠. 지금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 거리가 6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봤죠? 두 군의 차로 접근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인 2차 함수와 2x 마이너스 4의 1차 함수를 같다라고 두었을 때 만들어지는 두 근이
곧 알파 베타가 되며 알파 베타 두근의 차이가 6난다라는 거, 6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A를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쪽으로 이항해서 2차 방정식의 모습을 만들어 봅시다. 마이너스로 묶어서 A 플러스 2의 X가 될 것이고, 자, 4가 이항되면 플러스 7 처리되겠죠. 자, 이거 0 되고요. 자, 두근의 차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결과는 절대값 A분의 루트 T, 즉 1분의 루트 B제곱 A 플러스 1의 A 플러스 2군요.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결과가 좀 6 나오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자, 양변 제곱으로 접근해 볼게요. 그럼 A 플러스 2의 제곱만 남게 될 거고 7, 4, 28이지 않습니까? 자, 28이 66에 36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2의 제곱의 값은 28을 이항하면 돼요. 64입니다. 자, 따라서 A 플러스 2의 값은 제곱하기 전이죠. 8 되거나 마이너스 8이면 돼요. 자, A의 값은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되겠죠. 2를 이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6 되거나 마이너스 10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A를 묻고 있는데 그 중에 양수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A를 6으로 확정 지어야 합니다. 답은 6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어요. 그래프가 직선과 접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직선과 접하기 위한 조건은 당연히 두 개를 같다라고 놨을 때 판별식이 0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함수를 방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K를 두고 마이너스 X를 이항하게 되면 K 플러스 1X 이렇게 되겠죠? 자, 3을 두고 2를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판별식 조사하시는 거예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거네요. 0 되는 겁니다. 따라서 K 플러스 1의 제곱이 전개하지 마시고요. 제곱이 지금 4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K 플러스 1의 값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면 됩니다. 자, 1을 이항하면 되겠죠. K의 값은 여기서 1을 뺀 1과 여기서 1을 뺀 마이너스 3 이 두 개가 얻어지게 되고요. 지금 양수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는 1로 확정 지으면 되겠죠. 답은 1이 됩니다. 자, 667번으로 가볼게요. 2차 함수 주어져 있어요.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y는 2x 플러스 k라고 설정하고 난 다음에 k를 따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이용해서 0 잡으면 k가 얻어지겠죠. 따라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2x 플러스 k를 같다고 두고 판별식 0 처리하려고 합니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3에서 k를 뺀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고요. 자, 짝수 판별식 가볼게요.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a 곱하기 c 하면 3-k가 0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6에서 k를 더한 게 0 되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면 알 수 있죠. 마이너스 6 대입하면요. y는 2x 마이너스 6이 구하고자 하는 직선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판별식을 이용해서 접한다는 성질, 판별식이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 문제예요. 2차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접하는 직선이 요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와 접하고 있고 직선과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평행이다 보니 마이너스 3으로 확정되게 되죠. 따라서 같은 문제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라는 것과 이거 마이너스 3으로 결정된 거예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를 같다라고 놨을 때 판별식이 0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b의 값도 추론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한쪽으로 넘겨서 접근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3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4x가 될 것이고 플러스 2에서 b를 뺀 요 2차 방정식의 짝수 판별식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b'의 제곱은 4가 될 거고요. a 곱하기 c는 2 빼기 b를 말하게 되는군요.
자, 이것이 0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계산하면 2에서 b를 더한 것이 0이 됩니다. 자, b 값이 마이너스 2인 게 확정됩니다. 자, a 곱하기 b를 묻고 있어요. 따라서 답은 6이 되어야겠죠. 자, 669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주어져 있고요. 그 이차함수 위에 점이 주어져 있는데 그 점에서의 뭘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접하는 직선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서 y절편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럼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가정해보고 접근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점이 1,2다라고 가정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뭐 1,2다.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 요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접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1,2를 지나는 직선식 먼저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한 점, 특정한 점 x1, y1이라고 할게요. x1, y1을 지나는 직선식이요. 중요합니다. 특정점을 지나는 직선식은 중요합니다. 예, 이거는 항등식으로 이를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특정점을 x1, y1이라고 놨을 때 y-y1은 기울기 m에 x-x1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는 항등식 때문에 그렇죠. 자, 이를테면은 m에다가 x-x1 한쪽으로 넘기게 되면요. y-y1이 0이 되는 m에 관한 항등식이 되며 자, 이것은 x1, y1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같은 이유로 1,2를 지나는 직선식을 설정해라. 그러면 y-2는 m에 x-1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특정점을 지나는 직선식 설정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y는 m에다가 x-1 그리고 2를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2 처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1차 함수와 직선식과 여기 있는 2차 함수를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을 0 처리했을 때 만들어지는 m값이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직선을 설정할 수 있다. 직선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자, 전개하면요. mx 예, 마이너스 m이죠.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따라올 겁니다. 자,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고자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넘겨서 처리해 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서 1 플러스 m 이렇게 되겠죠. 네, x 이쪽 넘기게 되면 플러스 m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자, 여기서 판별식 조사하시는 겁니다. 판별식은 m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m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처리돼서 이 0 되면 돼요. 접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걸 전개하는 겁니다.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8m 이렇게 되겠네요. 전개하면 플러스 8 자, 그들이 0 돼야 되는 상황이죠. m제곱에 마이너스 6m이 될 거고요. 플러스 9 이렇게 표현되어서 자, m값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은 m 빼기 3 전체 제곱이 모습이 될 것이고 이것이 0 된다는 얘기는 m이 3으로 결정되었다라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 3인 직선이에요. 따라서 y는 전개하면 3x 빼기 3에서 1을 더한 겁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고 여기서 y절편을 묻고 있어요. 자, y절편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y절편은 마이너스 1 이걸 답으로 채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식 설정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6번째 유형 볼게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고 있어요. 자, 추계 방정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추계 방정식 공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2a분의 b였었습니다. 자, 2a분의 b를 각각 대입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래로 블록일 때는 최소를 갖게 되고요. 위로 블록일 때는 최대값을 갖는다. 이게 뭐 핵심 개념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y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2차 함수, 첫 번째 2차 함수의 최대값을 m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축방을 먼저 찾아보시는 겁니다. 또는 완전 제곱식으로 처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축의 방정식이 더 빠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을 바로 계산 후 대입하여 최대값을 구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지금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에 자, b가 4였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1이 되며 1을 대입해서 최대를 얻어내면 됩니다. 자, 1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4를 더해서 7을 한 번 더 더하게 되면 그 결과 9가 되면 알 수 있죠. 따라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라지 m 값은 9가 되는 것이 확정되고요. 자, 같은 이유로 여기서 축의 방정식 따져보시는 거예요. 축방.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3분의 b가 되는 거죠. b가 뭡니까? 6이지 않습니까? 6 대입하고요. 약분되면 마이너스 1이군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최소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대입하면 3이죠. 마이너스 6 플러스 5.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5죠. 이렇게 되어서 요거 계산하면 11에서 3 뺀 8, 마이너스 8이 최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스몰 m 값이고요.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개의 합을 묻고 있죠. 따라서 1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674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3,0, 하나는 2,0 주어져 있고 자, 이들이 의미하는 것이 x절편이기 되고요. 자, 요거는 2차 함수를 0이라고 잡았을 때 근이 마이너스 3과 2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을 살펴볼게요. 두 근의 합은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게 되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자, a 값이 1인 게 확정됩니다. 두 근의 곱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근의 곱은 자, 마이너스 6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b를 만족하고 있어요. 자, b 값도 계산되었네요. 자, 그러면 2차 함수를 구성할 수 있죠. y는 x의 제곱에 자, a가 1이다 보니 플러스 x 갈 것이고요. b가 마이너스 6이다 보니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어서 이 2차 함수의 최소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까? 따라서 축의 방정식 계산하셔야겠네요. 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이었었습니다. a분의 b 이렇게 즉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y값을 계산하면 x의 제곱은 4분의 1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올 거고 6을 빼서 최소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4로 통분해 봅시다. 여기 1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4.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25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25가 답이 되어야겠죠. 자, 676번입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고요. 그 2차 함수의 최대값이 3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로 블록인 2차 함수는 당연히 최대를 갖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축의 방정식을 대입해서 3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하여 k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축방 한번 조사해 볼게요. 축의 방정식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2 곱하기 a분의 b 12가 됩니다. 약분되면 3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3을 다시 대입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한다고 하면 3을 대입했을 때는 9의 18 마이너스 18 될 것이고 3 대입하면 36 되겠죠. 여기다가 k를 더하고 3을 뺀 그 결과가 3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18이죠. 18에서 3 빼면 15인가요? 자, 15 플러스 k예요. 15에서 k를 더한 결과가 3 된다.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겠죠. 679번입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고요. 최대값과 2차 함수의 최대값과 또 다른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상수 k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최대를 먼저 구하셔야겠죠. 첫 번째 2차 함수의 최대값, 즉 축의 방정식을 계산 후 대입해 봅시다. 자, 축의 방정식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가 될 거고요. 계산하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2인 것도 확인됩니다. 자, 축의 방정식이 2다 보니 2를 대입해서 최대를 계산하셔야겠죠. 자, 2를 대입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8 될 거고 2를 대입하면 플러스 16.
자, 그러면 플러스 6이 따라올 거고 2k가 더해진 이러한 상황입니다. 2k죠. 이렇게.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8에서 6 또한 14. 2k 플러스 14군요. 자, 요것이 최대값 m이라고 한번 설정해 봅시다. 자, 두 번째 2차 함수요. 여기서요. 추계방정식의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개하는 게 아니고요. 자, 지금 k를 제외했다 가정해 보세요. 즉 y는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5. 자, 요 그래프를 y축으로 k만큼 내린 거잖아요. 그럼 추계방정식은 이것의 추계방정식과 두 번째 함수의 추계방정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근이 하나가 5가 되고요. 하나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2차 함수의 그림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고요. 추계방정식은 당연히 가운데 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3과 마이너스 3과 5의 평균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1이겠습니까? 따라서 x = 1이 이 2차 함수의 추계방정식이라면 이 또한 추계방정식이 1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식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한 추계방정식은 여전히 x = 1이 추계방정식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1을 대입한 결과가 최소값을 만들어내겠죠. 자, 1을 대입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4다 보니 마이너스 16에서 k를 뺀 결과가 주어진 이 결과랑 같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2k 플러스 14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k를 만족하는군요. 자, k를 이항하면 3k가 될 것이고요. 14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30이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자, 구하고자 하는 k값 마이너스 10이 답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 유형이에요. 문제를 바로 풀면서 접근해 볼게요. 자, 2차 함수 주어져 있는데 x가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7을 갖는다 했어요. 자, 2차 함수에서 x값과 y값의 값은 각각 꼭지점 아닙니까? 자, 꼭지점의 정보를 받았을 때 처리해야 될 것은 완전 제곱식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y는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에서 제곱 처리하고요. 마이너스 7 처리하면 자, 요것이 꼭지점의 정보를 표현한 2차 함수의 식이 됨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이 식을 전개한 것과 이 식을 전개한 것이 정확히 같아야겠죠. 전개해 볼게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처리되어서 자, 요 결과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2로 확정, b값은 마이너스 6으로 확정됩니다. 자,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을 묻고 있어요. a 곱하기 b의 값은 12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684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주어져 있고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f2의 값을 묻고 있네요. 자, 가족권을 보니 f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추계방정식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계방정식이 1이며 최소값은 3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나조건과 다조건을 이용하면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표현 가능하죠. 자, y는 최고차의 개수가 a이므로 뭔지 몰라요. 그런데 x가 1에서 최소를 갖는다 했기 때문에 x-1의 제곱으로 처리될 것이고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을 구성하면 됩니다. 자, 요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y 들어갈 자리에는 1을 대입하고요. x 들어갈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같아져야 합니다. 자, 그걸 이용하게 되면 a를 계산할 수 있겠죠. 1은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4가 되고요. 4a 마이너스 3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4a 값이 4가 되므로 a는 1인 게 확정되죠.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재구성하여 f2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함수를 fx라고 두었기 때문에 f의 x의 값은 a 대신 1을 대입한 x-1의 제곱에 빼기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f2를 묻고 있어요. x 들어갈 자리에 2를 대입해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1 될 것이고 3을 뺀 결과 즉 마이너스 2가 최종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답은 1번이군요.
자, 9번째 유형입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고 있어요. 추계방정식 계산하고 추계방정식에서 멀리 떨어진 값을 두 개 기준점으로 잡아야 합니다. 물론 추계방정식의 범위 안에 있을 때 얘기죠. 추계방정식이 범위 밖에 있을 때는 양끝 값만 조사해서 큰 값을 최대, 작은 값을 최소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접근해 볼게요. 자, 주어진 범위는 1과 4 사이 양끝 포함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fx가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최대값이 4일 때 k를 묻고 있어요. 그럼 축방 먼저 조사해 보셔야겠죠. 자,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가 되어서 2가 되겠네요. 자, 주어진 범위 1, 4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1이 여기 있고요.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고요. 4가 여기 있는 상황. 자, 그리고 범위는 1과 4 사이라고 주어져 있고 축의 방정식은 2입니다. 자, 2가 여기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림이 이렇게 표현된다고요. 자, 그러면 축의 방정식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4라는 지점에서 최대를 얻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최대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주어진 x 들어갈 자리에 4를 대입한 결과가 최대가 되며 그 값이 4임을 이용하여 k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4를 대입해 볼게요. f4를 계산해 봅시다. 자, 4를 대입하면 16에 2를 곱한 3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8, 4, 32. 그렇죠? k를 더한 결과가 4가 되어야 됩니다. 지워지게 되고 k값은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두 개로 분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89번 문제예요.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A가 결정되어 있지 않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2차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a의 값을 묻고 있어요. 자, 축의 방정식 조사해 봅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입니다. 계산하면 2지 않습니까? 자, 2라는 값이 축의 방정식의 값이 여기 포함되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즉 첫 번째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2가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최소값은 2일 때 갖는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뭘 조사해야 되냐면,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자, a가 여기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의 정보가 여기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최소값은 a일 때 최소를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2일 때 최소를 갖게 되지만, 2일 때는 a에서 최소를 갖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그래프를 대략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 그래프에서는 축의 방정식 2다 보니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최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범위가 잘려져 있는 범위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서는 최소가 2에서 갖게 되다 보니 2를 대입해야 최소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2를 대입하면요. 값이 마이너스 2가 안 나옵니다. 계산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이 되어서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a를 마이너스 2가 된다 하더라도 a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해당 사항이 될 수 없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2가 a보다 큰 상황, 즉 a를 집어넣은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f의 2를 계산해 보셔야겠죠. f의 2가 아니라 fa를 계산해 보셔야겠네요. fa를 계산하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그 결과값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며, 자,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플러스 3이군요. 자, 이것이 0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럼 3, 1은 3, 둘 다 마이너스다 보니 a 값은 1이 되거나 아니면 3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때 a라는 값이요 2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그림 그려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3을 버리고 1을 답으로 채택하셔야 합니다. 답은 1이죠.
자, 10번째 유형입니다.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고 있어요. 자, 수학에서는 공통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는요, 적당한 문자를 이용하여 치환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공통 부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값을 t로 이렇게 치환하게 됩니다. 자, 이 t로 치환했을 때는 범위가 바뀐다는 것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범위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간단하게요. 이거는 x축과의 교점이 0하고 2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굳이 그린다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럼 추계방정식은 당연히 0과 2의 중앙인 1에서 추계방정식을 갖게 되고요. 실제로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이 t의 값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치환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한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정의역이 바뀌게 돼요. 자, 주어진 함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t로 한번 바꿔서 처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y라는 함수는 t의 제곱에 플러스 4t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될 거고요. 자, t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을 여기 있고요. 자, 여기가 지금 범위가 바뀐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추계방정식 조사해 볼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를 처리하게 되면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여기가 지금 추계방정식이 지금 주어진 범위보다 더 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추계방정식 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 얘기는 최소값을 여기서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 됩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t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최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1,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4에 3을 한 번 더 빼면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런 거죠. 범위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가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그 새로운 범위 내에서만, 이 범위 내에서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처리 가능합니다. 치환하면 범위가 바뀔 수 있음을 꼭 유념하십시오. 자, 692번입니다. 함수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들의 제곱 플러스 6에 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k 주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주어진 함수를 봤더니 여기 지금 공통 부분이 보이더란 얘기가 돼요. 그들을 적당히 치환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x의 제곱에 플러스 2x를 t로 치환하게 됩니다. 자, 그럼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x 절편을 구하게 되면요. 0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와 0에서 자, x 절편을 얻게 되고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추계방정식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t의 값을 치환했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범위가 생성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다시 이제 t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자, fx라고 한번 더 볼게요. f의 x를 ft라고 둬야겠네요. t로 치환했으니까 ft라는 함수를 자, 마이너스 2에다가 t 빼기 1 제곱이에요. t 빼기 1의 제곱이에 그리고 플러스 6에 6t가 있을 거고 자, 플러스 k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했습니다.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범위 내에서 지금 최대값이 1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전개하셔야겠네요. 먼저 전개합시다. 마이너스 2에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자, 플러스 1 플러스 6t에 플러스 k 거고 자, 마이너스 2t 제곱 전개하면 플러스 4t에 6t다 보니까 10t 처리되겠죠. 마이너스 2에
플러스 K다 보니 K-2 이렇게 볼게요. 자, 요게 지금 FT입니다. 자, FT의 추계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 축방을 조사해 보는 겁니다. 축방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가 되어서 계산하면 4분의 10, 2분의 5가 되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2분의 5라는 값이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가 2분의 5라고 가정해 봅시다.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다 보니 위로 볼록이지 않습니까? 자, 위로 볼록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 추계 방정식이 2분의 5고요. 자, 이러한 이차함수를 그리게 될 거고, 자, 2분의 5를 대입한 결과가 뭡니까? 최대값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값이 10입니다. 라는 거 조건을 주고 있죠. 자, 따라서 FT 들어갈 자리에 2분의 5를 대입해 보시는 겁니다. 2분의 5를 대입해서 그 결과가 10입니다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 2분을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5의 제곱인 4분의 25 그리고 10 곱하기 2분의 5요. 10 곱하기 2분의 5 그리고 플러스 K 마이너스 2 자, 계산을 잘 하셔야겠네요. 약분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25 나와요. 그리고 약분되면 5지 않습니까? 5, 25가 따라오네요. 25. 그리고 빼기 2 먼저 씁시다. K를 계산할 거예요. 자, 요거는 플러스 2분의 25예요. 2분의 25에서 2를 뺐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이너스 4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K를 더한 결과가 얼마입니까? 10 되어야 된답니다. 10이요. 양변에 2를 곱합시다. 25에서 4를 뺀 21이 여기 남아있을 거고요. 자, 지금 2를 곱했어요. 2K겠죠? 자, 2를 곱했습니다. 20이 돼요. 자, 따라서 이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최종 결론 지을 수 있겠죠.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694번 문제입니다. 두 실수 주어져 있고요. x의 범위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리고 2x 빼기 y가 8을 만족한다는 조건식이 보입니다. 자, 이 조건식을 이용하여 주어진 x 곱하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고 있어요. 자, x 범위 주어져 있기 때문에 x로 표현하셔야겠죠. 따라서 x 곱하기 y라는 함수를 자, y 들어갈 자리에 뭐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y 들어갈 자리에 자리를 바꾸게 되면 2x 빼기 8로 바꿀 수 있죠. 이를 대입하는 거예요. 2x 빼기 8 대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2차식이 얻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로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이 함수를 fx라고 둘게요. 그리고 주어진 범위는 0부터 시작해서 5까지라고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계방정식을 조사하셔야겠죠. 축방 조사해 봅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입니다. 자, 계산하시면 2인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 2라는 값은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 0부터 5까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자, 0이 여기 있고요. 1, 2, 3, 4가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습니다. 자, 추계방정식이 2였었어요. 그러면 추계방정식에서 멀리 떨어진 값은 5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림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다 보니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 최소값은 2에서 갖는다는 것, 최대값은 멀리 떨어진 5에서 갖는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얘가 미니멈, 얘가 맥시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x를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fx는 여기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8x로 잡았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8x로 잡았어요. 자, 그럼 최소값은 f의 2가 됩니다. 이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6이 되어서 자, 마이너스 8이 최소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자, 최대값은 f의 5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5를 대입하는 겁니다. 5를 집어넣으면 5, 25에서 1 곱한 50에서 5, 8, 40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10이 최대값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들을 더한 걸 얼마인지를 묻고 있어요.
따라서 답은 1번 2가 되어야겠죠. 답은 2가 되어야 합니다. 자, 비슷한 문제 더 볼게요. 직선 x 플러스 y는 4 위를 움직이는 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다라는 얘기는요. x 들어갈 자리에 a를 대입하게 되고 y 들어갈 자리에 b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는 4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럴 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최소를 묻고 있죠. 문자 하나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a만 두고요. b를 바꿔볼게요. b 들어갈 자리에 다른 문자로, 즉 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 아닙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 처리되어서 그들을 제곱한 요식의 최소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2차 함수 fa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전개해 보는 거예요.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8a도 보일 거고요. 16 이렇게 처리되겠죠. 즉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8a 그리고 플러스 16 이렇게 되어서 이 2차 함수의 최소를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따라서 추계 방정식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추계 방정식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마이너스 8 되겠죠. 즉 계산하면 2입니다. 자, 2를 대입하셔야지만 최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의 2를 계산하면 2, 8 되겠네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 플러스 16 따라와서 이들이 주어지게 되고 답은 8이 최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어야겠죠.